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동료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동료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요? 나는 회사에서 어떤 동료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왕 하는 직장생활 왜 좋은 동료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그 관계가 서로 좋으면 시너지가 발생하잖아요. 직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이제 나 혼자 하는 어떤 실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쪽에 있는 어떤 A라는 동료랑 힘을 합쳐서 100씩 합쳐서 200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게 100씩 합쳐서 한 500 정도로 만들어내는 걸 회사에서는 요구하죠. 그걸 이제 시너지라고 해요. 이제 5명이, 팀원들이 5명이 있으면 100이라는 어떤 100씩 어떤 그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500을 만들어내는 거는 팀으로서의 어떤 실적이 아니고 5명이 100씩 모여서 2000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시너지를 발휘해야 이제 회사에서는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못하면 이제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는 게 나 혼자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그런 시너지를 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동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렇게 추월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소통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업은 기업들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그 투자해서 교육시키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을 다니는 이상, 뭐 자영업을 하더라도 거래처, 뭐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나와 함께 일하는 어떤 그들의 선호하는 유형을 미리 이제 관심을 갖고 파악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일하기가 수월해지는다는 어떤 그런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동료가 선호하는 어떤 이제 그 동료상, 그야말로 나는 이제 거기 들어가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나이키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just do it, 이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에 대한 이미지는 매일 부딪혀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쌓이는, 그야말로 적립식이에요. 밥 사주고 잘 웃고 칭찬하고 뭐 그렇게 해도 다 좋죠. 좋은 이미지인데, 이런 사회생활의 어떤 기초 매너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결국 일하러 모였으니까 일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 이게 가장 이제 좋은 동료가 되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제한되고 누군가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어려운 일이거나 굳은 일이거나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떠냐가 이제 포인트인 거죠. 제일 좋은 태도는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핑계대고 뒤로 꽁무니 빼고 못하는 이유를 막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막 하염없이 들이대는 태도, 상대를 대단히 피곤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뢰감도 별로 없고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죠.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의 특징. 이제 섣부르게 이제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사실.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제 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이게 태도인 거예요. 핑계도 없고 남 탓도 안 하고 결과를 예단하지도 않습니다, 함부로. 예를 들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무조건 우리 팀이 안 맡으려고, 이제 내가 안 맡으려고 몸살이고 뭐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는, 그쪽 팀에서 이제 같이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벌써 인상 팍 쓰고 뭐 부정적인 태도 나오면 그쪽이랑 이제 일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안 되는 이유 100만 개씩 들이대는데. 근데 거기서 그래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 도중에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어떤 동료, 후배, 그러면 이제 함께 일하고 싶고,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일에 좀 어려움이 닥쳤다 하더라도 도와주고 싶고, 이제 이런 거죠. 직장 상사가 이제 그 자기 팀장이 팀원들한테 어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서 약간 좀 두려움에 있으면서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려운 거 있으면 중간에 제가 이제 여쭙겠습니다. 이제 이런 태도 너무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만만해 보이지 않는 동료. 선호하는 동료입니다. 내가 이제 막 뭐라고 해도 뭐 착하고 부탁하기도 쉽고 이렇게 만만한 동료를 더 좋아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만해 보이지 않아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60만큼의 능력이 있는데 저 친구는 40만큼으로 보여요. 그러면 같이 일하면 내가 손해다, 이런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어때야 돼요? 내가 뭔가 좀 덕을
덕을 봐야 되는 거죠. 저 친구가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함께 뭐 어디 가서 이제 술 마시고 이러는 거야. 능력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는데 일을 하는 동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나보다 더 내가 취약한 부분은 저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이제 나도 부지런하지만 저 사람도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되고, 뭔가 아웃풋을 내는데 신뢰감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필요한 요소가 뭐예요? 일단 말을 잘해야 돼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능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법,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을 이야기하는 법, 남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는 법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제 영상을 찾아보는가 책을 찾아보는가 하면서 계속 자기가 메모하면서 공부하고 실전해보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말을 횡설수설하면 절대적으로 못 믿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제 찜찜한 거죠. 말 횡설수설하는 사람이랑 여러분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스로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은 절대로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업이고 저쪽이 이제 마케팅 팀인데 함께 일하기에 난 김대리랑 너무 같이 일하고 싶어. 왜? 마케터로서 너무나 사람이 아주 그 감각이 있고 잘하니까 열심히 하고, 이런 어떤 전문성,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성실성, 이런 것들이 다 겸비되어 있어야 김대리는 만만해 보이지 않고 함께 일하기에 난 저 친구랑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우리 회사 사람들은 나랑 일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나? 나랑 왠지 같이 이렇게 어떤 그런 팀워크를 짜서 일하는 거 별로 뭐 꺼려하나? 이런 것만 생각해 보면 내가 만만치 않게끔 상대에게 보여야지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모든 것에 적당합니다. 이제 내 동료가 선호하는 어떤 동료들은 모든 것에 적당한 사람. 필요 이상 오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대단히 이제 쿨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호감이 가는데 쿨하고 선을 잘 지키고 오버하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회사에는 이제 착한 사람 신드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친절하게 잘 돕고 굳은 일에도 잘 나서고, 근데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에 나중에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꼭 참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면 스트레스가 당연히 쌓이겠죠. 그러면 생기는 부작용이 뭐겠어요? 필요 이상으로 희생적이던 사람들이 이제 그 수준으로 희생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왜 저러지? 사람 변했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첫 번째 부작용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오버하지 않고 적당한 선을 지키는 사람은 늘 한결같이 그렇게 유지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당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막 열심히 잘하고 나중에 지쳐가지고 좀 그렇게 못해주면 처음부터 그냥 선을 잘 지키면서 그냥 그렇게 잘 유지했던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못한 사람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난리 치면서 잘해주다가 언젠가부터 뭐가 서운했는지 그 절반밖에 안 해. 그러면 그 절반밖에 안 해가 원래 그 절반이 평균적인 분량인데도 참 잘 못하고 있어 라는 평가를 받는다니까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적당한 선을 지키고 한결같은 게 그래서 중요해요. 또 이제 모든 것에 적당한 사람들은요, 편견이 없어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죠. 편견이 없어야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혈액형, 타령, 무슨 형이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마음에 안 들면 쟤 학교 어디 나왔니? 막 이런 어떤 편견, 이런 사람들은 편견 덩어리로 보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한 선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도 심하지 않아요. 그날이 그날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료한테 자기의 어떤 호불호도 그렇게 뭐 특별히 드러내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기분 나빴던 일 회사에서 티내지도 않고, 그래야 상대할 때 안정감이 있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의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감정 기복도 심하지 않고 뭐 늘 그날이 그날 같고 얼마나 내가 함께 일하기에 마음 편해요. 그죠?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집착하고
의존하지도 않아요. 대단히 독립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적당한 선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싫으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과연 이제 적당한 선을 잘 지키고 있나? 막 이제 필 받으면 막 미친 듯이 열정을 쏟아 부었다가 막 그 사람을 또 잘해줬다가 나중에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져서 대면 좀 그렇게 한다. 이렇게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하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동료들이 선호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직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선호하는 동료 타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어떤 타입이지? 생각해 보셔서 그런 선호하는 타입으로 내가 자꾸 바뀌어 나가면 내가 성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잘 지냄으로 해서 어떤 나의 실적이, 나의 아웃풋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